라디오 극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의 마무리는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저번 주 일요일에 내일이면 월요일이야 라고 한숨을 쉬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대체 일주일이란 시간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간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네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돌아온 라디오 극장. 아마도 시험 기간 전에 마지막 라디오 극장이 될 텐데요. 벌써부터 공부하느라 극장 갈 시간이 없으셨던 학우분들, 저희가 준비한 라디오 극장 들으시면서 문화생활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이신지 궁금하신가요? 살짝 알려드리자면 이번 주는 그렇게 달콤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학우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 주 이야기 한번 만나볼까요? 나는 어렸을 때 고아원에 맡겨지고 나서 이곳으로 입양되었다. 다행인지 아닌진 모르겠지만 라스베가스에 사는 재미교포에게 입양되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쓰며 살았다. 하지만 사춘기가 오면서부터 느끼게 되었다. 내 피는 한국인의 피일지 몰라도 나에게 그것은 붉은 액체에 불과하다는 걸. 나의 온전한 정신은 결코 한국인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의문을 가졌다. 나는 왜 고아원에 버려졌을까? 사실 버려진 게 아닐 수도 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맡겨졌을 수도 있다. 아니, 그런 식으로 불쌍한 척 치부해버리겠지. 나의 친부모라는 사람이 어떤 이유로 나를 고아원에 맡겼건 나는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날 버린 그들에게, 조국에게 정을 줄 여유와 의무는 이제 나에겐 없다. 나에겐 입양아라는 거 말고 한 가지 특이사항이 더 있다. 난 라스베가스의 큰 손으로 유명하다.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일반적이진 않은 이력이다. 미국 나이로 갓 성인이 된 후 도박으로 큰 돈을 만져본 이후로 나는 나를 제어할 수 없었다. 1년 중에 2년을 도박장에서만 지냈으니까. 물론 처음엔 상황이 심각했다. 하지만 그 상실감은 날 자꾸 도전하게 만들었다. 운이 좋게도 나는 다른 도박 중독자들처럼 인생을 망칠 만한 상실을 경험한 적은 없었다. 참 드문 케이스지만 도박으로 성공한 경우랄까? 아무튼 내 인생의 8알은 카지노였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돈을 크게 만지니 어둠의 경로로 요청이 들어오기도 한다. 마약이나 갱단 같은 거 말이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한국에서 들어오는 요청은 받고 싶은 생각도 받아줄 의향도 없다. 얽히고 싶지 않다. 그런 나라랑.
낸시다. 지금 통화 가능하냐고 묻는다. 낸시는 나와 카지노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동업자다. 내가 누구보다도 믿는 사람이고 그녀도 날 그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무슨 일이지? 이런 성격이 아닌데. 자기 용건이라면 내가 총을 맞을 상황에도 당장 전화해서 따박따박 따질 텐데 말이다. 하이 낸시. 안녕 저스틴, 잘 지냈어요? 나야 뭐 늘 똑같지. 무슨 일이야? 저번에 말한 그 한국인 도박꾼 말이에요. 3천만 달러를 들고 한국으로 달아났어요. 뭐?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 언제 달아났는데? 지난주요. 미쳤어! 근데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저스틴, 당신도 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뒤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했어요. 대체 어떤 놈이 나보고 한국인이래? 그런 나라랑 제발 엮지 좀 마. 카지노 팔아넘기고 싶지 않으면. 죄송해요. 아무튼 찾아줄 수 있겠어요? 낸시, 지금 네가 누구랑 동업하고 있는지 헷갈리나 본데 나 저스틴이야. 그 사람 찾아서 아작내버린다. I will kill you. 잘 들어. 방금 내가 그 사람을 죽여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생겼어. 첫 번째는 우리 카지노를 우습게 보고 돈을 훔쳐 달아난 이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한국인이어서야. 한국이란 나라,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너도 잘 알 거라 생각했는데 말이야. 괜한 걱정을 했네요. 당신은 언제나 실망시키지 않는군요. 부탁해요. 그럼 전 바빠서 이만. 망할. 또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버렸다. 안 되겠어. 당장 바다를 건너야 되겠군. 예, 무슨 일이십니까? 헨리. 지금 한국 가는 비행기 제일 빠른 걸로 대기시켜. 한국을 가신다고요? 비서 생활 중 제일 놀라운 순간인데요. 곧 더 놀라운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테니까 자네도 각오 단단히 해. 돌아오는 건 일주일 후로 하고. 저번에 말했지? 어떤 갬블러가 돈 갖고 튀었다고. 예, 기억합니다. 그 자식 한국으로 튀었어. 그래서 내 손으로 찾아내서 죽일 거야. 예, 알겠습니다. 더 시키실 일 없습니까? 시킬 일은 없어. 들킬 일만 없으면 돼. 30년 만에 밟는 한국 땅이라 기분 좋은 기회는 아니지만 기분 전환하기 그거 딱 좋은 기회네. 사람이든 뭐든 짓밟고 오리라. 돈을 들고 튀었다는 건 돈이 없다는 거고 돈이 없다는 건 돈이 필요한 상황이란 거겠지. 그래도 어떻게 라스베가스 제1의 카지노에서 돈을 훔칠 생각을. 저 인간도 나처럼 간땡이가 크구만. 사람을 시켜서 3일 동안 그 사람의 뒤를 밟았다. 그 인간의 이름은 양성량. 무슨 홍콩 배우 이름도 아니고. 뭐야? 접니다. 알아본 결과 꽤 알려진 성악가랍니다. 단독 공연 같은 거 다닐 정도로요. 뭐 생각보다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네. 그런 유명인이 왜 그딴 짓을 했지? 뭐 최근엔 일거리가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필요한 데가 있었나 보죠 뭐. 그런데 이틀 뒤에 해당 호텔 44층 라운지에서 단독 공연을 한답니다. 오랜만에 공연이라 잠성여분 100%로 봅니다. 그때 기습으로 처리하고 우리 쪽은 바로 비행기 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처리할 도구들이랑 인력 잘 챙겨놓고 한국에 들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 호텔 방 유리창에 서울의 모습들이 보인다. 그리고 거기에 비친 나의 모습은 참 어색했다. 내 기억이 존재하는 시간들로부터는 처음 방문한 한국. 이런 곳이었구나. 이런 나라였구나. 그래도 내가 난 곳이라 그런가
나의 고향, 나의 카지노로 돌아가도 아마 조금은 기억이 날 것 같다. 별로 기억하고 싶진 않지만. 드디어 집에 가는 날이자 그 자식을 보내는 날이 왔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식사, 마지막 샤워. 그래, 다신 이 나라에 오지 않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차에 올랐다. 날이 생각보다 흐려서 남산타워가 잘 보이지 않았다. 처음 도착한 날은 정말 잘 보였는데. 모두 근처 고층 빌딩에 올라가. 준비한 무기 세팅하고 전사수 사격 대기한다. Good luck, snipers. 오케이. 나도 발견했다. 이 상태에서 쏘면 정확히 관자놀이에 맞게 된다. 5초 후 쏜다. 5, 4, 3... 저스틴! 응답 바랍니다! 사격 중지! 네? 무슨 말이십니까? 어제 저 사람 몇 살이라고 했지? 30살입니다. 대표님이랑 동갑이십니다. 저 움직인다. 목표를 놓치겠는데요. 저스틴! 총을 쏠 수가 없었다. 같은 나이에 나랑 비슷한 외모. 나는 방아쇠를 내리고 내 손을 관자놀이에 갖다 대어 보았다. 누가 봐도 같은 위치에 있는 반점. 이 총 뷰파인더가 너무 좋잖아. 간덩이가 큰 것까지 닮았구나. 어쩐지 이 불길한 느낌이 금방 사그라들 것 같진 않다. 하긴 성량과 나는 그냥 애초부터 생물학적 형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 태어나서 처음 보는 저 도둑놈한테 쥐똥만큼도 없는 정을 운운하며 방아쇠를 당기지 말아볼까?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당연하게 당겨볼까? 다음 뉴스입니다. 어젯밤 미국 보스턴의 유명 카지노를 운영하던 29살 저스틴 바버 씨가 청부 살인을 하려던 중 살인미수로 한국 검찰에 넘겨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대상은 어렸을 때 헤어진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인 양먹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나는 한국에서 형을 받는 중이고 낸시는 연락이 없었다. 그리고 성냥이, 내 동생이 5년 만에 면회를 왔다. 저랑 정말 닮으셨습니다. 그렇겠죠. 한 배에서 태어났으니. 우리의 인연이 어떻게 나뉘게 된 건진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 그게... 둘 중 하나겠죠. 그대가 알거나 모르거나. 알고 있었다면 저는 당신네가 왜 저를 찾지 않았는지에 대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모른다면 왜 모른 채로 30년을 살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또 화가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묻지 않겠습니다. 더 할 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 땅과 저의 인연은 그래도 꽤 긴가 봅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매정하게 나를 내쳤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성래영을 낳은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라고는. 초등학교 1학년 때였나. 어머니와 아버지가 격하게 싸우시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너무나도 강렬한 기억이었다. 내용인즉슨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이었고 어머닌 거의 혼절하시기 직전이었다. 아버진 다 지난 일이라며 잡아떼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아버진 다시 외도를 하셨고 어머닌 그걸 감당할 수 없으셨나 보다. 결국 두 분은 이혼으로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 하지만 두 분 사이에 걸려있는 집과 재산 문제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는 자주 마찰을 빚었다. 결국 아버지와 그 여자는 우리 엄마를 가만히 두지 못했다. 어느 날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니 엄마는 아버지와 단판을 지으러 간다고 남긴 쪽지 하나를 남겨두었고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나는 슬픔을 달래기 위해 뭐든 해야 했다. 잊으려고 뭐든 했단 말도 잊을 것이다. 어머니를 잊고 싶었다. 아버지를 지우고 싶었다. 가슴의 상처는 생각보다 쉽게 아물지 않았다. 나를 내가 치유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고 노래를 찾아들었다. 노래를 들을 때만큼은 그런 감정이 안 들었을 것 같다. 듣다가 노래를 하게 되었고 노래를 하다가 취미가 되었고 취미는 그대로 직업이 되었다. 물 흐르듯이 모든 게 자연스러웠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자연스럽다 하는 말은 어울리지 않았었다. 부모님의 이혼 그리고 엄마를 잃게 되고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고 고통이었다. 그래서 난 내가 노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내 노래로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상처로부터 치유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성래영은 몰랐겠지. 알기 싫었겠지. 우리의 비극적 운명은 돈 때문이었다는 걸 형은 알까? 그래서 마치 한을 풀듯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성래영이 부자가 된 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이제 형을 용서해 주려고 한다. 출소하는 해에 나는 형을 다시 한번 보러 갈 거다. 그래서 오늘 말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말해줄 거다. 그리고 형도 날 용서해 준다면 난 그걸로 만족한다. 하지만 용서 못 받아도 괜찮다. 용서받지 못해도 이 세상에 나와 피를 나눈 형제가 성래형이라는 건 변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한국의 공기에 익숙해져 가고 교도소에서 주는 한식에도 속이 불편하지 않아졌다. 번쩍이는 카지노 불빛을 매일 보지 않으니 조금 심심하다는 것 빼고는 별다를 건 없었다. 그 사람이 왔다 갔었다. 내 동생이라고 하는 사람. 난생 처음 마주대하는 거였지만 내가 봐도 우리 둘은 정말 닮았다. 그런 적이 처음이었고 그런 감정을 느낀 것도 처음이었다. 내 결심은 항상 빗나간다. 그래서 결심하는 걸 싫어한다. 운에 맡기는 도박은 계획이나 결심이 필요 없어서 좋다. 앞으로 셀 수 없을 날들을 이곳 한국 땅에서 보내게 생겼으니 말이다. 내가 출소하는 날 성량이가 날 마중 나와줬으면 좋겠다. 어떠셨나요, 하구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는 속담이 정말이지 진하게 와닿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돈이라는 게 정말 양날의 칼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만약에 제가 양성래 씨였다면 저 역시도 곤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극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서프라이즈 같은 프로그램에나 나올 것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특별한 소재만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또한 각자에게는 한편의 드라마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울고 웃는, 설레는 모든 순간들이 모두에게 소중한 드라마가 될 테니까요. 지금도 상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우분들 숫자만큼의 인생 드라마가요. 다음 주부터는 시험 기간으로 인한 음악 방송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라디오 극장은 시험이 끝나고 더 참신한 이야기로 학우분들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귀가 심심할 땐 라디오 극장! 지금까지 제작 윤주영, 기술 고승범, 진행의 DKBS 아나운서부였습니다.